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드릴 그 이야기는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시장 투자뷰에 대한 부분, 이제 이전 5월 11일 날짜에 이제 인버스에 대한 부분, 이제 신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오늘, 어,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이제 좀 몇 가지 빼먹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올려드린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공개적인 영상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맥점 자리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영상과 함께 이제 개인적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방향성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터지기 당시에 이제 하락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이제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매수뷰를 보자라고 이제 막 이런 시장 맥점 자리들마다 이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5월 11일 날짜에 기다렸던 신호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인버스에 대한 시장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들을 보면은 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버스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내려보면은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수뷰를 외쳤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맥점 자리들 계속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사실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인버스 5월 11일 날짜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이후로 지금 보셔야 될 게 이 분위기를 좀 달라진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 구간을 좀 예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자, 이 구간, 이때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슈로 크게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강한 상승을 끌어왔던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5월 11일 날짜 이후 이제 기다렸던 신호가 나왔다는 거 시점에 대한 캔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이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딱 한눈에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기간별, 이제 같은 기간 대비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락 때는 당연히 음봉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11일 날짜 이후에 기다렸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점 이후의 캔들을 보면은 음봉에 대한 비중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결정짓는 자리가 오고,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라던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하방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장중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이제 영상 이제 올려드렸어요. 왜 이제 하방을 보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카톡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우리네 증시가 이제 미증시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이제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증시가 앞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맞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조정받는 자리에서 정책들을 펼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통화정책이라던가 재정정책을 봤을 때 얘네가 지금 돌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좀 더 리스크를 에 대한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세우는데, 해결 방안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A라는 해결 방안을 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B라는 해결 방안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C라는 방안을 내세우는 건데, 이 C라는 방안을 내세워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언발에 오줌 누는 꼴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듯이, 이게 또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문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지금 시장을 돌릴 수 있기보다는 결국에는 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추세를 따라가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에 대한 시장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몇 가지 이제 예외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제 공매도 금지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이 뭐 미증시보다 상당히 더 강하게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물론 실적 좋은 종목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라는 게 투자자들이 위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 제가 뭐 인버스를 매수 타점을 잡았던 게 이 11일 날짜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이전 변곡점에서도 지금 반등 이후로는 이제 조정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 인버스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렸던 시점을 보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이후에 전부 다 회복을 못하고 이제 50%만 회복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흐름을 예상을 해서 이쪽 자리에서 이제 변곡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절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제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이 올라오는 상승 와중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텅 빈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주요 수급 주체들이 계속해서 주도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 이 개인 투자들이 올렸다라는 거는 이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 이후에 수급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는 뭐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공매도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투매가 발생이 됐을 때 과거와 같이 이제 크게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신호가 일단 미증시에 대한 하락과 기술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 이후로 굉장히 중요하고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사실 11일 날짜 이후로 이 구간이죠. 네, 11일 이후로 제가 이제 기다렸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를 깨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하나, 둘, 단기 추세를 깨는 시점, 그러니까 닿는 시점들이죠. 자, 이런 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이 신호 이후에 여기서부터도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계속해서 보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빠질 자리에서도 쉽사리 빠지지 않고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봤을 때, 그 눌림 자리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급단, 어려운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눌림 자리가 쉽게 지켜지지 못하고 조만간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매매일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 멤버십 이제 매매일지를 볼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제 계속해서 실전 제가 매매하는 내역들,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매수를 했는지, 이 타이밍에 매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참고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시장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 한번 더 올려드려 봤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네, 이 뭐 멤버십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좀 개인적으로도 좀 자기가 보고 있는 HTS라던가 MTS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있는 차트들의 그런 맥점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이번 한 주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의견을 드려봤고, 뭐 오늘도 이제 그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보였다가 다시 한번 더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살짝 돌려주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주 흐름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상방보다는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참고하셔가지고 저와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